네. 작년 11월에 열린 기계독해 경진대 스쿼드 2.0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구글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해서 큰 주목을 받으셨고, 또 유럽 최고 엑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트 런던 프로그램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 최초로 선발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마존 AWS AI 챌린지 어워드 수상, 국내에서는 과학기술 정통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셨는데요. 포티투마루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 포리투마루는 저를 비롯해서 검색 포털에서 오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색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딥 시멘틱 QA라고 하는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 기반해서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 하나의 정답만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탠포드대에서 주관한 글로벌 경진대회에서 구글 AI팀과 함께 공동으로 1위를 수상하면서 글로벌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었고요. 현재 대우조선해양, LGU+, KT 등을 통해서 상용화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계독해 대회, 그것도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서 구글과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딥시멘틱 QA 기술, 이게 어떤 것이고 기존 검색과 어떤 차별성과 편의성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상의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정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은 포털을 비롯해서 기업 내부 검색을 보면은 여전히 키워드 매칭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검색 결과 리스트를 이렇게 여러 개 보여주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가는 재탐색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가 출현하고 하면서 검색의 패러다임이나 기술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저희는 검색 결과 리스트가 아니고 단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키워드 검색과 달리 여러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답변만을 찾아준다는 점이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AI 스피커 등에 또 이미 적용을 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도입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 아시는 KT 기가지니에 저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내 스피커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800만 대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KT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KT 기가지니 외에도 LG U+의 키즈용 스마트워치에도 저희 지식 QA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기업 내부의 KMS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전문기관의 리포트를 보면은 일반 사무직들이 업무 시간의 20%에서 30% 이상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의 정보 탐색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매년 1인당 1,500만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멘틱 솔루션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의 AI 기반의 선박 설계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로스쿨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곳에도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은 챗봇 시스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챗봇들은 대부분 룰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해서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계독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에도 저희 대화형 챗봇 솔루션이 적용되어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채용 서비스에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 쓰거든요. 맨날 물어보면은 이상한 대답해서 그냥 말을 말자 그러면 계속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런 거의 연속인데, 그 기업들의 생산성과 그 비용을 줄이는 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만큼 그 앞으로 활용도가 더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세대 검색 분야는 그 인공지능, 그 국내외 굴지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우리 포티투마루의 경쟁력,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온톨로지나 룰 베이스 방식은 과도한 수작업에 의존하는 방식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추론 방식의 경우는 GPU 장비를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응답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유럽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텍스타 런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I beat Google. We are 42 Maru. If you have any questions, we have answers. Thank you. 저희가 참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1,200개가 넘는 업체가 지원을 했었고 그중에서 저희는 한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 업체로 보면은 최근에 성공적으로 IPO를 마친 플리토 그리고 최근에 시리즈 B까지 누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샌드버드에 이어서 저희가 텍스타 런던 프로그램에는 3번째로 참여한 한국 기업이고요.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테크본드 2개나 나왔네. 그러니까. 플리토랑 포티투마로까지 해가지고 테크본드 또 거의 그 테크스타와 이렇게 좀 쌍벽을 이루는 스타트업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확장성을 토대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 검색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불편함이 명확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세대 검색 시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일종의 인지 컴퓨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 리포트를 보면은 2025년에는 6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맥킨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하는 분야가 2020년부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딥러닝 기반의 QA 시장이 제일 커질 것으로 QA 시장이 제일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시장,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보유하고 있는 딥 QA 기술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더 확장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를 위한 관련 업계 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대 기아차와 하고 있는 무인 시승 시스템을 위한 AI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시승할 때 보면은 옆에 이제 보통 딜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딜러분 대신에 저희가 만든 AI 어시스턴트가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시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싱가포르 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후에 여러 나라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노버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AR, VR에 대해서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들도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충분히 우리 기술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성과와 구체적인 성장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와 이전에 한번 작업했던 기업체들은 이후에 후속으로도 계속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디어라든지 커머스 등 여러 분야로 저희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업체와의 협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중 한 곳은 주요 멤버가 아마존 알렉사의 창업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 기술과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통하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해외 시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인 해외 진출 전략 공유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난 3월에 영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유럽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저희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해외 개발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B2B 시장에서 클라우드의 SaaS 모델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SaaS 모델은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형태인데요. 특히나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엔진이나 API만 제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지에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게 원천 기술 개발부터 하신 거잖아요. 원천 기술 개발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으셨고 이 어려움들을 어떤 비전으로 극복을 하셨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검색과 인공지능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분야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만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에서는知名도가 없는 완전 신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트워킹이나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 참여했던 텍스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현재 영국 정부나 런던시 산하 기관들 또 독일 상공회의소 등의 지원을 받아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포티투마로의 투자 단계는 어떤 단계로 보십니까? 네, 일단 시드 라운드의 투자가 국내 유수의 SI로부터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셨고, 그래서 이제 시리즈 A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해외 쪽에 좀 대규모
펀딩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분명히 AI 분야에 대한 프리미엄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처럼 정말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또 도전하는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발전 활용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또 특히 해외 쪽에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신다면 기업 가치는 더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시리즈 A 단계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굉장히 높게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일단은 최근 기준으로 한 700억 이상 프리 가치로 한 100억 이상의 펀딩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마침 그 상대 평가 관점에서는 그 국내에도 유수의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이 한 2천억 밸류 이상의 이제 엑시트된 M&A 멀티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M&A 타겟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한 700억 밸류에 투자를 해도 의미 있는 엑시트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B2B 관점에서 사스 모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그 대표님께서 IPO를 통한 엑시트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상장까지도 고려하신다면 B2C 관점에서의 실질적으로 AI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좀 도전해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기업 가치 유니콘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는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네. 김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되었던 대기업이 되었던 소프트웨어로 글로벌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근데 저희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미래는 저희가 하고 있는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B2B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사고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세대 검색 시장의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